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먼저 YTN 경제뉴스의 전모를 살펴봅니다. 홍보성을 지향하며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력을 갖췄는지 시청자 시선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에 전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편견은 지양해야겠죠. YTN의 감염병 보도는 적절했을까요? 보도 준칙을 바탕으로 점검해봅니다. 이 밖에도 YTN의 건강한 성장을 희망하는 시청자위원회의 따뜻한 고견을 모아 담았습니다. 한층 더 깊어진 다채로운 의견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전 세계 뉴스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언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긴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각 나라별 주요 매체 신뢰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항목에서 YTN이 2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정보가 많은 결과인 만큼 잘 참고해서 우리 언론의 밝은 미래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6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시청자위원회에서 발언한 부분들이 삭제가 된 것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봤을 때도 온당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청자위원회와 위원님들께 YTN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원에서 징계를 받은 로제 칼국수 관련한 보도 건인데요.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여서 이거를 제가 반복하려는 건 아니고요. 경제뉴스의 범위 여부가 이 홍보성 뉴스와 경제뉴스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0일 대체유혹 관련한 리포트인데요. 대체유혹 맛도 영양도 챙겼다. 고기보다 좋은 점은 라는 기사에서 이 비건을 위한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특정 상품을 직접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흑마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대체육 스테이크입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불맛이 잘 살아있고 진짜 고기라고 믿을 정도로 고기 식감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특정 상표인가 해가지고 다 검색을 해봤더니 특정 메뉴이자 상표입니다. 여기에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나와서 실명으로 인터뷰도 하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 역시 직접적 홍보가 아주 강한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 뉴스인데요. 판 커지는 SUV 대전. GMC 한상륙 승부는 지금부터. 이것도 자동차 SUV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런 리포트인데 여기에 특정 자동차와 특정 브랜드를 실예로 들면서 판매량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SUV 관련한 기사여서 물론 고루 다른 브랜드들도 다 언급이 됐다고 하지만 방송에 노출되는 브랜드와 그다음에 기업은 또 특정으로밖에 한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해용컵 6월 18일 리포트인데요. 다해용컵 제주에 정착, 반납 세척 인프라가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SK에서 지원을 하는 이른바 친환경 지원 사업의 일환인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일회용 컵 대신에 다해용 컵을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확장되고 있다.
라는 뉴스인데 이거는 다른 언론에도 홍보성 자료가 제공이 되면서 그 시기에 일괄적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심의규정 46조에서는 이게 특정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주목적이거나 또는 경제 뉴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홍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칼국수 보도는 이제 제가 봐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업계를 출입하다 보니까 지금 쭉 열거해 주셨던 SUV 문제나 다회용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홍보성 뉴스와 경제 뉴스의 경계가 어디냐라는 데 대한 항상 그 딜레마 같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동시에 최근에 뭐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기사 아니면은 콘텐츠들이 점점 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시청자들의 니즈가 있는 부분도 또 사실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신차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안에서 기자들 같은 경우도 신차를 소개하는 어떤 콘텐츠 같은 거를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해서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매체인 저희가 언제까지 그런 부분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어떤 수위에서 적당하게 잘 녹여내느냐, 이런 부분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딱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홍보성에 대한 경계를 뭐 게을리하면 당연히 안 되는 문제고 다만 과거와 다르게 좀 보도의 패러다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거는 좀 더 수기의 과정 아니면 좀 더 조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숭이 두창 보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감염병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얼마나 주의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원숭이 두창 보도 관련해서도 이게 초기 언론이 이른바 특정 지역의 흑인 사진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인종차별 또 지역차별 등의 논란이 있었고 실제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풍토병이기 때문에 관련 사진을 기사에 넣었다라고는 하나 언론 보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흑인 사진이 현재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여러 언론이 이 사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기자협회에서도 자제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자협회가 자료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2일 과학기자협회가 이제 이 같은 권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사용된 사진, 그 전에 보도에서 사용된 부적절한 사진과 이미지는 삭제를 하거나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병 보도에서 그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불필요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 부분은 과학기자협회의 문제 제기는 바로 저희도 수용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 보도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두 차례 제가 리포트한 걸로 기억하는데 타사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소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타 매체에서도 보도량이 많아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YTN 보도 어땠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도어 스태핑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옮기면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새로 생겨난 일종의 현상, 약식 회견이 됐는데 그래서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YTN 보도를 보면은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보니까 비카인지 기준으로 도어 스태핑을 28건에서 언급하셨더라고요. YTN은 생각보다는 이 부분 도어 스태핑 언급 보도에서는 중계성 보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발언을 옮기시더라도 이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언급을 하는 편이었고요, 기사에서. 그리고 다른 매체와 달리 일방적으로 좀 칭송하는 보도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9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도
YTN이 그날 낸 보도가 그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격적 소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인사 문제를 보면은 좀 불통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문제점을 함께 언급해주는 보도를 계속 내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내는 보도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약식회견에서 소통을 좀 늘린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혼란스러운 발언 또는 실언, 좀 과도한 발언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양날의 검, 이거 다른 매체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YTN도 그런 식의 이제 보도를 내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매체에 비해서 문제점이 두드러지진 않아도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언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게 도어 스태핑의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배운 내용인데 구글에서 도어 스태핑을 영문으로 검색해 보면 맨 처음에 BBC가 나옵니다. BBC는 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예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도어 스태핑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 보니까 이 도어 스태핑의 개념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인이나 이제 권력자의 집이나 공공기관 그런 장소에서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갑자기 나와서 이제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취재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이든 한국 언론이든 모두 개념을 좀 잘못 쓰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마치 언론과 국민들에게 굉장히 시혜를 베풀듯이 해주는 것처럼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도나 대통령실 입장이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는 갑자기 YTN 혼자서 용어를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길 바라지만 좀 어렵다 치더라도 보도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좀 개념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스태핑 부분은 저도 좀 처음 그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고 사실은 그게 통상 대통령실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사실 외교부 같은 데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같은 데서는 외국 주요 인사들이 드나들 때 외교부를 드나들 때 그걸 도스태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그 전에 약식 기자회견 형태를 많이 소화해서 사실은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제가 찾아볼 생각은 못했고 그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많이 통용은 안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외교부나 이제 몇 개 부처에서는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어서 아무 문제 없이 의식 없이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지금 좀 보통 명사가 된 부분도 있는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공개혁 이슈가 지금은 보도가 많이 죽었는데요. 이게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반적인 언론 보도가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YTN에서 6월 22일에 굉장히 반가운 보도를 봤습니다. 이 공공기관 개혁 이슈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딱 두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하나는 공공개혁 부실이 방만한 운영, 부실이 과연 운영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물값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권마다 공공기관 평가기관을 자꾸 바꾼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배점을 하고 뭐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재정 구조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배점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배점을 없애버리니까 공공기관들이 당연히 일관성 있는 운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만 YTN 역시 이 보도 외에는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금 워낙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계속 보도가 나올 텐데 YTN이 앞으로는 이 정권마다 바뀌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대해서 꼭 한번 심층적인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문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저희 나름 별도로 사회 경제부장이 발제해서 했던 거고 한전 보도 같은 경우도 해외 자산 매각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알짜 자산들만 처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을 했고 해서 최근에 뭐 말씀 주신 대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YTN의 뉴스를 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걸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 북한이 6월 5일 날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YTN도 이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YTN의 보도들을 보면은 한미가 뭐 대응 사격을 했다는 내용,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뭐 대통령의 말, 각 정당들의 의견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뭐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 이른바 중계식 저널리즘이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여부는 그 안보 태세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는 보도가 거의 없고 또 정부나 각 당의 그 단체들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의견들만 보도한다면 그 의제 설정을 좀 부당하게 부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이제 총파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죠. 화물연대 파업에서 가장 큰 핵심은 그 안전운임제가 법으로 도입되었지만 한시적인 제도로 이것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YTN의 보도를 보면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그 파업이 시작된 6월 7일자 보도에서는 몇 명의 앵커가 잠시 설명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전문가 패널이 그 잠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하는 보도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매일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안전운임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설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그 의미를 간단히라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쟁점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이른바 안전운임료의 최저임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와 파업 자체가 부당하다고 사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YTN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6월 7일 이후로 화물연대 관련 보도 건수는 약 3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또는 물류대란 우려 물가 비상이라는 키워드로 좀 보도가 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의 입장이 공정하게 보도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보도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첫날 보도도 했고 저희 딴에는 화물연대 파업 초기에 조금 정부의 대응이 늦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이 사안이 이슈가 지속됐을 경우에 어떤 단위에서 다시 보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수준에서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보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엇박자라는 이제 그 자막에 대한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당이 그 김포공항 이전, 인천공항으로 이전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도 보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치인들의 어떤 이전에 대한 갑론을박 보도라는 것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김포공항에서 이끄는 항공기들이 인천공항으로 옮긴다.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항공기 수송 능력이라든가 이착륙 능력이라든가 활주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간단하게 검증만 해봐도 그게 사실 이유 없는 그냥 그야말로 공약일 거라는 판단이 금방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너무 갑론을박에 대한 내용만 보도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거북하다, 결국 적절하지 않은 보도였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느 정치인들이 우리들을 더 잘 살고 행복해 해줄 것인가, 그런 공약이 과연 어떤 것인가, 실현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해 주는 것도 사실 언론의 어떤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족한 면을 좀 더 향후에는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6월 7일부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스 라이더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이더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처음 8시에 시작할 때 봐도 주로 키워드가 정치권의 어떤 인사들의 SNS의 일거수일투족, 그냥 방송 인터뷰 내용, 그걸 가지고 상대 정당 간의 어떤 해석, 분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보는 시청자들이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보도가 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인 뉴스가 많이 편성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고민스러운 대목이네요. 저희 주 시청자층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뉴스라이더가 최근에 보면 이제 경제나 문화나 뭐 전장현 분도 뭐 그 뉴스에 화제가 되시는 분 직접 앉혀놓고선 토크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사실은 경제 뉴스 비중이 정치 뉴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그걸로 이제 오프닝을 열어서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정치 뉴스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두 번째로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그 정치 보도의 기본적인 속성인 그 정쟁 위주의 문제, 그러니까 갈등을 부각시키는 형태의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 고민 이런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큰 틀로는 제가 볼 때 김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소식을 다루더라도 이제 정책 위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지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뭐 선거 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위원을 하는 동안에 그 경제 뉴스와 국제 뉴스 관련된 YTN의 보도 역량을 좀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또 드려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균형이 좀 잡혀가는 보도의 그 방향이 좀 저는 좀 느껴졌다고 보고, 정보들도 상당히 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뉴스가 제공이 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그 이슈가 많이 나왔었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문제, 이제 이런 데서도 현장감 있는 보도가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역량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뉴스가 조금 중요해지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오히려 하나의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디지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아니면 뭐 일부 지금 경제부에서 그런 디지털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제 선거 시즌이 지나고, 특히 이제 그 지방선거 지나고 나니까 정치 기사 비중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YTN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돌발 영상입니다. 시청자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짤막하게 편집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정치라는 그 영역을 조금 더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좀 다들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또 한번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치가 희화화되는 그런 부작용과 더불어서 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정치인 또 나름대로는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돌발 영상을 정치인만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닐 텐데요.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제작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돌발 영상이다 보니까 들어온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조금 편집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 정치 그림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제작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6월 우리 시청자위원회 정기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또